자,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제일 처음에 태양계, 뭐 지구 시스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태양계 아마 읽어보시면 돼. 우리 지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일본도 있을 것이고, 했을 때, 자,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육지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직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런 땅보다는 우리 지구에는 바다가 많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기가 있는 층이 있지. 공기가 있는 층. 자, 여기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하고, 이런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사는 뭐가 있어? 생명체, 생물권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밖의 나머지들을 외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5가지 권역을 배우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 바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기권부터 나오네. 기권 보자. 기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그지? 기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기가 존재하게 되는 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표로부터 얼마 정도의 높이까지를 얘기하나? 그렇죠. 약 1000km까지를 얘기를 한다. 우리가 또 중학생 때 했던 것보다는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뭐 되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제일 아래쪽 층을 뭐라고 한다? 제일 아래쪽 층 뭐라고 해? 대륙권. 그 위쪽을 성층권. 그 위쪽을 중간권. 그 위쪽을 열권이라고 하죠. 자, 제일 아래부터 보자. 대륙권이래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지? 자, 특징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이라는 것이 뭐야?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그쵸? 차가운 것은 아래로, 뜨거운 것은 위로. 그러면은 기본 세팅이 차가운 게 위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 뜨거운 게 아래쪽에 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되냐? 온도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대륙권에는 위쪽에 구름이 이렇게 있어. 구름. 구름이 있으면 무슨 현상? 기상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의 대부분이 여기에 존재하게 돼. 이유가 뭐야? 지구랑 가까운 게 왜? 우리 방학 때 배웠어. 방학 때 배운 지식 중에 하나야. 지구랑 가까우면은 많이 남아져 있어. 왜? 뭐에 대한 공식이죠?
어떤 힘? 아, 당연히 F니까 힘은 맞는데, 무슨 힘? 중력. 그렇죠. 중력이야, 중력.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각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가까워야 잘 붙어 있다고, 그지? 가까우면은 잘 붙어 있는 것이고, 멀어지면은 이제 이 중력이 약해진다라는 것인데, 이제 질량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수소라든지 헬륨 요런 친구들은 기권 밖으로 일부가 벗어날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산소라든지 질소 이런 친구들은 모두 다 상대적으로 조금 무거우니까 다리 쪽에 잡혀져 있는 거야.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잉. 자,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특징들보다는 왜 이런 기온의 분포를 가지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자. 다시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요. 위쪽은 온도가 낮아.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자, 여기에 대한 이유는요. 지금 지구랑 가깝지, 그지? 지구 안쪽이랑 가까우니까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 위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물체라는 것은 다 복사 에너지를 낸다고. 이것도 2학년 때 배웠을 거 아니야. 2학년 제일 마지막에 열과 우리 생활 뭐 이런 거에서 열의 전달 방법에는 대류, 전도, 복사 여기 있잖아. 이 복사라는 것은 물체들은 다 가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으면 되게 덥고 별로 없으면 춥고 이렇잖아. 지구도 질량을 가진 물체다 보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냅니다. 근데 당연히 지표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표로부터 가까울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는 클 것이고, 지구로부터 멀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낮을 것이야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나? 자, 요런 거를 이제 물어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 봅시다. 성층권. 성층권의 가장 큰 특징 뭐야? 뭐가 존재합니까? 오존. 그렇죠. 오존층이 존재한다. 자, 이게 그대로 이유입니다. 이게 그대로 기온의 상승 이유야. 우리가 오존층이 뭘 막아줘? 자외선을 막아준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구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 기준으로 막아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오존이라는 것이 이 자외선이라는 에너지 영역을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존은 사실 온실기체거든요. 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그래서 오존층이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여기 뭐가 있으니까? 오존이 존재하니까, O3가 딱 존재하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온이 올라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게 된다. 자,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아래쪽이 차가운 거, 그 다음에 위쪽이 뜨거운 거니까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층이라고 부르냐? 대류가 일어난다면 불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류가 안 일어나면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안정만 적어야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의 항로로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난류라든지 이런 기류가 기체의 흐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안정한 층으로 다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 얘기하면 됩니다. 중간권 별로 없어요. 별거 없어. 중간권은 대류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현상 일어납니다. 기상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기상현상 일어나지 않아. 알겠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H2O라는 친구는 꽤 많이 무겁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만큼이나 높게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고 자,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온이 쭉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
그지? 그래야만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높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권이랑 대류권이 비교되는 층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또 요겁니다. 중간권은 왜 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다시 온도가 내려가? 이유가 뭘까? 대류권이랑 똑같아. 알겠죠? 이젠 여기서부터는 오존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 이유가 없는데 지구로부터 다시 멀어진 거죠. 엄청 멀어. 그렇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 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내용으로는 여기 뭐라고 해, 운석이 아니고 운석이 아니고 뭐지? 유성. 고마워. 유성. 이런 것들 관찰 가능한 게 중간권. 운석이면은 큰일 난다. 그죠? 열권에서는 이제 다시 좀 상승을 하게 된다인데, 열권은 이제 특징이 많죠. 오로라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 이런 거. 인공위성 이런 것도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도 그렇고, 자, 여기선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제는 태양 에너지를 바로 직접적으로 받아버리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들의 이유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테일한 거 좀 얘기를 할게. 우리가 이 권과 권 사이 요 라인을 우리가 계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대류권 계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성층권 계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여기를 중간권 계면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죠? 이때 포인트는 요 부분이야. 선생님이 일부러 그림 이렇게 정확히 그린 거야. 선생님은 온도가 가장 어때?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여기가.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방금 이유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제 점점 약해지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높아지기 전 이 구간이 당연히 온도가 제일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때도 나오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만약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어떻게 될까?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엄청 기온의 분포는 어떻게 돼? 높아져요. 높아져? 상승 이렇게.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기온이 상승하는 구간이 생긴 거지. 그럼 오존이 없어진다면 상승하는 구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면은 지표로부터 중간권 계면까지 온도가 계속 어때야 돼? 낮아져야겠죠. 지표로부터 중간권 계면까지 갈수록 온도는 쭉 낮아져야 된다고. 중간에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략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돼. 추가적으로 이 기권을 지금 4개의 권역으로 나뉘었는데, 구분 기준이 뭡니까? 뭐에 따라서 나눴어? 지금 꼴을 보니까 뭐에 따라 나눈 것 같아? 기온의 변화로 나눈 거지, 그지? 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질 거냐,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높아질 거냐, 그것으로 나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의 분포값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권 얘기는 끝입니다. 더 나올 게 딱히 없어요. 오른쪽에는 이제 한번 상식이죠. 상식. 우리 공기 중에서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산소가 많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들의 몇 킬로미터에서 몇 킬로미터까지 그런 것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 다음 직권 나오네요. 무슨 지? 땅지, 그지? 우리가 땅을 살펴보자. 뭐 별거 없습니다. 또다시 이제 좀 지구를 가지고 와야 돼. 자, 지구의 제일 바깥쪽 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지각. 그쵸. 지각이란다. 지각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당연히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많아? 어떤 원소가? 혹시 알고 있나? 규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친구가 많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 정도. 그리고 가운데는 당연히 핵이라는 게 존재할 것이고, 그럼 이 사이는 뭔지 알아? 멘틀. 멘틀이 존재한다. 멘틀 또한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친구도 규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고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친구가 일부가 용융되어서 녹는다는 거야. 일부가 용융되어 유동성을 가집니다. 움직이는 고체다.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고체다라는 거야. 요거는 다음 주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핵인데 핵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바깥쪽 핵, 외핵, 안쪽 핵, 내핵으로 나뉘게 된다. 외핵의 특징은요, 이 친구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핵은요,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핵 전체적인 값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니켈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 이때 포인트는요, 외핵이 액체라는 부분이 포인트야. 왜 그러냐? 자, 이런 금속 물체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지구는 뺑뺑뺑 돌고 있다고 자전합니다. 그럼 이 액체들도 뺑뺑 돌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금속 물질이 돌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값 중에 자기장의 형성이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핵 때문에 우리가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게 포인트. 직권은 한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그냥 뭐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 119페이지의 수권 한번 봅시다. 수권, 물 숫자다. 그죠? 자, 수권 또한 이제 수온의 분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층들을 나눠 놨습니다. 자, 이때 제일 위쪽 층을 뭐라고 해? 혼합층. 그 아래쪽을 수온 약층. 제일 아래쪽을 심해층이라고 한다.
나 매번 수업할 때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난 칠판을 이렇게 왜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 궁금해. 얘를 어떻게 못 치우나? 아, 이게 얘를 여기까지 쓰려면은 맞잖아. 이게 쓰려면은 근데 사람이 더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그지?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자, 혼합층은 말 그대로 정말 혼합이 되었다는 것이야. 뭐가? 바닷물이 혼합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은 수온이 일정하다 라는 게 나오는데, 자, 수온이 왜 일정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바닷물에 태양에너지가 쭉 가해진다고, 그지? 그럼 바닷물이 데워져요. 근데 바닷물이 데워지는데 당연히 바다 위쪽에서는 바람도 같이 작용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위쪽에 뜨거운 물이 옆으로 쭉 치워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비어버리나? 아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돼. 물을 가둬놓고 내가 손으로 싹 치웠어. 그럼 거기가 비는 게 아니고 유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물들이 다시 그 자리를 채워 넣게 된다. 그러면 다시 바람이 위쪽에 있는 물들을 쭉 치웠어. 그럼 아래쪽에 있는 물이 쭉 올라옵니다. 그지? 그러면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위쪽보다는 차가웠을 것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다시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데워집니다. 온도가 높아지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 자, 수온이 일정한데 이유는 바람의 혼합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인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바람의 세기랑 비례하게 된다. 이제 두께는, 여기는 이제 두께는 따로 적어야겠네. 자,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랑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 당연히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 물을 많이 치워줄 거고, 그럼 아래쪽에서 물이 많이 끌어올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가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짓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수온 약층은 수온이 갑자기 급감하게 되는, 갑자기 쭉 내려가게 되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야? 이제부터 뭐가 점점 안 들어온다? 태양 에너지가 점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왜? 아래쪽이 온도가 낮으니까, 위쪽은 온도가 높으니까 대류라는 것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심해 층은 그냥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아,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태양 에너지가 이젠 그냥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계절과 위도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하셔야 돼. 알겠죠? 왜 벌써 와? 6시인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용어로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니까, 수온 약층이 대류가 안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류라는 것이 일어났다면 심해층에 있던 물질과 에너지가 위쪽으로 수송이 되는 것이고, 혼합층에 있던 물질과 에너지가 심해층으로 수송이 되겠죠. 근데 지금 상하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심해층 거는 심해층이 갖고 있고 혼합층은 혼합층이 갖고 있겠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여기에 대한 값은 잘 보셔야 돼. 여기에 있는 값은
중위도 지역 기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위도에서는 다른 값을 나타낸다. 우리가 적도 부근인 저위도 지역과 중위도 지역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바람의 세기가 셀까? 저위도가 바람의 세기가 약해요. 알겠지? 자, 약해. 그러니까 자, 다시 여기가 중위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위도면은 당연히 온도가 높을 것 아니야. 그래서 높은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람의 세기가 약하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얕게 나타나겠죠. 그지? 얕게 나타나서 수온약층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게 저위도. 고위도에서는 어떠냐 하니까 고위도는 춥잖아. 그지? 태양 에너지가 애초에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만나줘야 돼. 고위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니까 층을 나눌 수가 없답니다. 이 친구 층이 없어. 혼합층, 수온약층 그런 게 없어. 다 차가워요. 이런 특징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권의 분포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거 중학생 때 했던 거랑 똑같다. 그지? 우리가 수권이라는 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해수다. 그러면은 이제 바닷물 아니면은 육지에 있는 물이겠죠. 그래서 육수, 묻육의 물 숫자 씁니다. 육지상의 물은 어떤 게 가장 많다? 빙하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지하수. 그래서 우리 중학생 때 어떻게 배웠냐? 지하수가 중요해. 뭐 이런 거 배웠었죠.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을 한번 보시면은 생명체들은 이렇게 바다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각각들의 권역에 걸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얘기를 한다. 생명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 생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지? 세포라는 것이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니까. 그래서 너 생명체 그냥 구분을 지어보라는 거야. 어떻게 구분할래? 뭐? 그치. 원생생물계. 또 뭐 있어? 균계. 또? 선생님은 편의상,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편의상 그냥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버립니다. 선생님 기준이야. 동식물, 미생물, 이렇게. 그치? 사실 요게 생명체 전체이긴 하거든요.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이제 뭐 5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편의상 쌤은 이제 동식물이랑 미생물, 뭐 이 미생물에 이제 세균이라든지 균계도 있을 것이고, 뭐 고균이라고 하죠. 고균이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 어쨌든 간에 생물권은 여러 가지 권역에 걸쳐 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 외권만 남았습니다. 외권은 그냥 지구 밖의 모든 것들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태양이라든지 수성, 금성, 화성, 목토천해, 혹은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미행성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온갖 모든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 밖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른쪽에 지구 자기장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안전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왜냐니까 이 태양풍이 날라온단 말이죠. 이 태양풍이 그대로 지구상에 맞닿게 된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더라고. 정확한 이유는 쌤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구 자기장이 그것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별 내용 없죠? 아래쪽에 바로 복습 한번 채워 볼 수 있도록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보시면은 정말 별 내용 없습니다. 우리 이런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이 굴러가기 위해서 세 가지 에너지를 얘기를 하게 돼. 자, 이 에너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니 하니까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거에 한 99.9%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중요한 부분은 이 태양 에너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태양 에너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배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고 지난주 수업 내용인데 태양에서 에너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뭐가 일어나? 융합, 무슨 융합? 핵융, 누구 핵융합? 태양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게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야. 그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 안쪽에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어떤 것들로 만들어지냐 하니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렇게 나와. 어떤 말인고 하니까 우리가 원소라는 것이 뭐 붕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작은 값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다라고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 내부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 뭐 멘틀의 대류라든지 아까 전에 멘틀이 일부가 용용돼서 움직인다, 유동성이 있다라고 했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 하니까 아까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했다, 그지? 외핵이 자기장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자, 마지막이 조력 에너지입니다. 조력이 뭐야? 그치?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수권에서 조차라고 배우죠. 뭐 조수 간만의 차, 조수 간만의 차, 조차 세 개 다 똑같은 말인데 만조, 간조 이렇게 밀물 썰물이 일어날 때 그때의 힘 얘기합니다. 밀물 썰물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야?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도원아, 근데 방학 때는 쌤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냅다 후드려 갈겼는데 도원이 과학 좀 해? 중학생 때만 평균 어느 정도 나오나? 근데 저희 학교 과학 시험이 좀 쉬워요. 쉬워? 왜? 선생님이 좀 쉽게 내요. 왜 그러시지? 그래서 한 점수가 어느 정도 때 나와? 90점? 90점? 괜찮은데? 선생님이 학교 근무했을 때 학생들이
날 좋아는 해줬어. 나도 애들이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냥 수업 그냥 안 수업 그냥 안 해버리고 막 맨날 첫날 그냥 그 전과자 이런 거 쳐다보고 맨날 영상 보고 아니면 밖에 축구하러 나가거나 막 놀다가. 그래도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니야. 내용들은 다 나가지. 다 나갔는데 애들이 나를 싫어할 때가 시험 기간입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예쁘게 안 주거든. 그래서 다른 과학과 그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학교 근무했을 때가 한 학년에 과학 선생님 세 명씩 있었던 때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맡은 부분을 문제를 이렇게 슥 만들어서 가잖아.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좀 고민을 하셔. 이거 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셔. 그만큼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내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학생들한테 문제를 그냥 쉽게 주는 이유는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어떠한 생각이냐면은 좀 당해봐야 된다. 너무 그냥 쉽게 맨날 첫날 주다 보니까 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를 가져가면은 고민하시다가 그럼 진행해 보시죠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힘들어 할까, 고민을 하게 될까, 그걸 포인트로 이제 문제를 내거든. 모르겠다. 너무 쉽게 내는 거는 어떻게 또 거기에 따른 또 단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과학 문제 냈을 때 반 평균 점수가 제일 잘하는 반이 딱 70점. 평균이 70점. 나머지 다 60점대 나왔었죠.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맨날 뭐라 해요. 기말고사 때 애들이 나한테 미리 물어봐. 선생님 어떻게 내실 거냐고. 어쨌든 자, 조력은 중력이죠. 중력. 지구와 달 간의 인력, 중력이지. 중력. 사실은 달뿐만이 아니고 태양도 얘기를 해도 괜찮지. 근데 태양은 거리가 많이 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물, 유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달과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 각각들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 오른쪽에 있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그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태양이 99.9, 그 다음이 지구, 그 다음이 조력. 좌측표에서는 근원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 과정 나온다. 이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우리 물이라는 것이 지구 내에서 돌고 돈다라는 내용이야. 이때 우리는 육지랑 바다를 나누어서 봐야 돼. 알겠지? 나누어서. 육지에도 물이 있을 겁니다. 물이 이렇게 강물 쭉 해가지고 바다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물들이 있을 것이고, 아래쪽으로 지하로 침투하는 물도 있을 것이라고. 그럼 이 지하로 침투됐던 게 바다로 흘러가기도 한다. 그럼 바다에 있던 게 어떻게 되냐? 증발하죠. 그래서 구름을 만들어줘. 구름이 여기만 있나? 뭐 여기도 있어요. 육지에도 있고, 육지에서도 증발하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옮겨갔던가. 그러고 어떻게 다시 쏟아내어줘요. 강수라는 값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계속 돌고 돈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수지 평형이라는 값을 봐야 돼요. 이게 무엇인고 하니까, 우리가 지구 전체에서 물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고 했어. 그러면은 육지에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값은 항상 같아야 되고, 바다에서도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은 항상 같아야 돼. 이런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물수지 평형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예시가 어디 좋은 게 없으려나? 안타깝게 예시가 없네요, 이게. 좋다. 자, 이거 조금 이따 풀어볼 건데 지금 같이 한번 봅시다. (5번) 보시면 돼. 5번 한번 쌤이 좀 적어볼게요. 5번 지금 육지의 강수가 96, 증발이 60, 바다에서 강수가 A, 증발이 320.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뭐 복잡하게 나오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보면 선생님이 육지의 출입 항상 같아야 되고 바다의 출입 항상 같아야 된다고 했어. 우리가 육지에서 좀 먼저 봅시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값이 얼마만큼 있어? 그치? 강수 96밖에 없어. 그럼 나가는 것도 얼마야 된다? 96. 그래서 나가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나가는 값은 우리가 증발 있을 것이고, 증발이 지금 60이야. 그럼 나머지 36이 누구냐는 거죠. 이 36은 이 하천과 지하로 바다로 이제 빠져나가는 값입니다. 바다로 유출되는 값. 이게 지금 36이라는 것이야. 되겠나? 그 다음 바다에서 살펴보자. 바다에서 그럼 들어오는 값 얼마게요? 뭐 봐야 돼? 첫 번째는 강수 봐야겠지. 근데 강수 안 알려줬어. A라고 줘요. 그리고 하천과 지하에서 이렇게 쭉 흘러 들어온 놈도 바다 입장에서는 들어온 거잖아. 그지? 그게 36이었습니다. 이걸 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가는 값은 얼만지 보니까 나가는 값 하나밖에 없죠. 얼마? 320. 증발 320밖에 없습니다. 어허, 그러면은 A 더하기 36이랑 320이랑 같아야 되지. 따라서 A는 얼마야 이게? 284? 284가 되겠네요. 그럼 다 구했지? 문제가 이게 끝이야. 요게 물수지 평형이고 문제에서 요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억 바로 물어보지. A의 값은 284다. 기억 맞네요. 니은 바다의 증발량은 강수량보다 크다. 맞아? 맞지 않나? 증발이 320이고 강수가 방금 284라고 찾아냈잖아. 그지? 니은 맞습니다. 디귿 물이 순환하는데 필요한 주요 에너지는 뭐야? 그치.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 똑바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태양 에너지가 99.9%라고. 특히나 이제 증발이라는 값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 탄소의 순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소도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것이야. 우리가 각각들을 나눠서 한번 봅시다. 공기 중에서는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어떤 기체? 탄소 기체?
는 불가능해, 그지? 우리가 자연적으로 탄소 기체가 발생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지? 탄소라는 흑연을 기체로 만들겠다면 수천 도씨가 필요해. 안 돼. CO2 그리고 CH4. CH4가 뭐야? 메테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룬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왜 발생하지? 환경오염. 환경오염. 그러니까 왜 발생하냐고. 무엇을 썼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산화탄소 현재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잖아.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거지? 혹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아나?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시작이? 산업혁명 때부터입니다. 산업혁명 때.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서? 증기기관차.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 증기기관 또 들어서게 되고, 또? 공장이 많이 들어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물건들 이렇게 실어 나르려고 증기기관 발명되고 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공장도 많이 세워졌을 거라고. 공장 돌리는데 뭐가 필요해? 전기 뭘로 만들까? 방학 내용이지 않았나요, 이거? 아니면 증기기관은 뭘로 움직이게 하나? 성냥. 예? 증기기관이니까 수증기가 발생해야겠지. 물을 끓여야 돼. 물을 끓이려면 뭐가 필요해? 불이 필요해. 불을 지피려면 뭐가 필요해? 화석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나머지 전기 또한 마찬가지. 전기를 만들고 싶으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줄을 이뤄. 그렇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쓴다는 거야. 화석 연료를 쓰면은 이산화탄소가 매번 발생해요. 근데 화석 연료는 어디 묻혀 있는 거야? 그치. 직권에, 나도 이거 공기라고 하면 안 되겠고 기권이라고 할게요. 직권에 화석 연료가 있을 텐데, 이것이 전환이 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이산화탄소 계속해서 공기 중에 쌓여만 갈까? 아니, 그럼 어디다 쓰여? 일단 뭐 느낌상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나? 생물권 보셔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광합성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을 내서 뭘로 만들어줘? 그치. C6H12O6 포도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탄소가 지금 화석연료에서 전환이 되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먹어버려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해? 배출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고 이게 다시 공기 중으로 흩어져 나가기도 하고 반복한다라는 거야. 이게 돌고 돈다라는 것이고, 메테인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 거냐? 생물권에서 가축 있죠. 가축들의 대변이 이제 많으면 이 메테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돼지나 소 이런 친구들 있지. 너무 많이 키워버리면 이 메테인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 걔네들 뭐 먹고 살아? 풀 먹고 살죠, 그지? 이런 유기물들 먹고 사는 것이다. 계속 도는 거야, 이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권 얘기도 나오는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게 되면은 탄산이 된다. 알겠죠? 이런 것들. 121페이지는 이런 각 권역들 있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 외권 서로 상호작용할까 안 할까?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각각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인지를 찾아봐 라는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난 이거를 설명하기가 싫어. 왜냐면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지금 책 보지 마봐. 책 보지 마. 앞에만 딱 봐. 쌤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태풍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이게? 기권. 기권. 직. 태풍이 온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 인명피해.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 그래 뭐 그런 인명 피해가 나온다면은 그럼 생물권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은 그냥 태풍의 발생이야. 직권. 왜 직권이 되죠? 땅까지 오니까.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게 선생님 다시 태풍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야. 태풍이 어디서 발생해? 하늘에서 발생해. 바다에서 발생해요. 수권입니다, 수권. 알겠지? 잠깐만, 좀 테스트 좀 해봐야겠는데. 오케이, 이런 거 좋다. 황사가 발생했어. 직권. 직권, 기권. 기권, 그쵸. 황사라는 것은 모래가 날리는 거니까. 굿. 광합성을 한다. 무슨 권, 무슨 권? 생물권과 기권. 기권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봐야겠다. 쓰나미? 수권. 수권. 왜 기권이 나왔어? 쓰나미. 쓰나미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 약간 응. 엄청 물이 응. 엄청 세게. 응. 세게 와. 왜? 그런 이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요 직권이랑 얘기인데, 우리가 바다에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진이 나는 거야, 바다에서. 그러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 바다 아래쪽에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해양 지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진이 쾅 일어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물을 받아놓고 물에다가 손으로 쾅 찍어 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튀겨. 물이 처음에는 그 쌤은 이제 위로 때린 거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럼 여기서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팡 미친 거야. 그 물이 위로 쭉 솟아오르겠지, 그지? 물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 물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야. 주변에 있던 물들이 쭉 끌어올라갔겠지. 그래서 이제 쓰나미 전조 증상으로 물이 급격하게 빠져나간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상승했다. 그럼 이게 뭐가 생긴 것이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발생한 거지. 그럼 엄청 많은 물이 끌어올라가졌어. 질량이 엄청나죠. 그거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올라간 높이만큼. 이게 다시 쭉 내려오게 된다. 그럼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물이 엄청 빨리 육지로 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쓰나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권과 직권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런 거 구분해낼 줄 알면 된다는 거야. 되겠나요? 할 수 있겠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이런 자연 현상들에 있어서. 아시겠죠?